13,000년 전의 고대 유골, 깊은 바다의 어두운 동굴 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상상해 본 적 있나요? 죽음의 손가락에서부터 잃어버린 침몰성과 고대 도시까지 이 놀라운 발견들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역사를 밝혀줄 뿐만 아니라 인류의 기원과 미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신비로운 베일을 벗겨볼 것입니다. 신비로운 동물의 유골 발견. 터키 동부에서 공사 중 신비로운 동물의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유골은 길이가 약 1m 정도이고 날카로운 포식성 이빨과 긴 뒷다리, 발굽 대신 큰 발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골의 정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연구자들은 DNA 분석을 통해 이를 밝혀내고자 합니다. 유골에 남아있는 미생물과 부패하지 않은 조직이 분석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로서는 이 동물이 무엇인지에 대한 미스터리만 남아 있습니다. 발견된 유골은 최종적으로 박물관으로 보내져 관람객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병아리풀의 식충 능력. 병아리풀은 일반적으로 작은 곤충을 잡아먹는 식충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 병아리풀이 작은 쥐를 삼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식충식물 중에서 유일하게 척추동물을 사냥할 수 있는 경우로 기존의 식충식물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뒤엎는 발견이었습니다. 병아리풀은 독특한 구조 덕분에 작은 생물뿐만 아니라 쥐나 도롱뇽도 삼킬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포식 능력은 식물의 놀라운 생리학적 특성을 보여줍니다. 죽음의 손가락. 죽음의 손가락은 극지 해역에서 발견되는 자연 현상으로 마치 SF 영화에서 볼 법한 장면처럼 보입니다. 이 현상은 1960년대에 처음 기록되었고 1974년에는 형성 이론이 제시되었습니다. 2011년 BBC의 빙하 행성 시리즈에서 처음 촬영되었죠. 이 현상은 얼음층 아래에서 고농도의 염수 소금물가 빠져나와 바닷물 속으로 흘러들어가면서 다시 얼어붙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염수는 바닥의 모든 것을 얼려버리며 그 치명적인 특성 때문에 죽음의 손가락이라고 불립니다. 제왕나비의 대이동. 제왕나비는 매년 북미에서 멕시코 중부로 이주해 겨울을 보내고 봄이 오면 다시 북쪽으로 돌아옵니다. 이 대이동은 매년 약 1억 5천만 마리가 참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러나 제왕나비가 어떻게 정확하게 목적지로 향하는지에 대한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햇볕의 길이 변화와 같은 환경적 요인이 이들의 이동을 이끄는 것으로 추정하지만 그 비밀의 대부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제왕나비의 대이동은 여전히 자연의 신비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긴 동물. 혹시 알고 계셨나요? 지구상에는 현재까지 알려진 동물 중 가장 긴 생물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바로 해양관충입니다. 이 생물은 호주 서부 해안선 아래 625m 깊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해양관충은 길이가 46m까지 자랄 수 있어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긴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형은 매우 아름답고 복잡하지만 아직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과학자들은 이 동물에 대해 아는 것이 매우 적습니다. 나스카의 거대 그림. 페루 남부의 나스카 사막 지역에는 약 300개 이상의 거대한 그림들이 모래 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그림들은 500년에서 2000년 전에 그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건조한 기후 덕분에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림에는 거미, 개미, 원숭이, 벌새 등 다양한 동물들이 포함되며 길이는 8km, 넓이는 520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들은 마치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보이지만 그 목적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은 나스카 문명이 기원 후 10세기에서 7세기 사이에 그린 것이라고 추정하지만 그 기능과 의미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쥐왕 현상. 쥐왕 현상은 여러 마리의 쥐들이 서로의 꼬리를 엉켜 죽게 되는 드문 자연 현상입니다. 이 현상에서는 쥐들이 의식적으로 엉켜서 한데 뭉친 채 죽은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재앙이나 죽음의 전조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은 쥐들이 선천적인 결함이나 추운 날씨로 인해 따뜻함을 찾기 위해 서로 엉키는 것으로 추정하거나 몸에서 분비되는 끈적한 액체가 서로를 엉키게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현상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병마용. 중국 진시황릉에서는 진시황을 보호하기 위해 제작된 대규모 병마용 군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병마용은 고대 중국의 뛰어난 도자기 기술을 보여주며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을 나타냅니다. 각기 다른 자세와 표정을 지닌 병마용은 진시황의 사후 세계를 지키는 역할을 했으며 그 예술성과 역사적 가치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병마용은 고대 중국 공예 기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산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머리 없는 바이킹 전사들. 영국 도시에서 철도 건설 중 머리 없는 바이킹 전사들의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지역 주민들이 복수로 자행한 것이라 생각되었지만 조사가 진행되면서 전사들의 머리가 매우 깔끔하게 잘려 있고 자국이 정면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발견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바이킹 전사들의 역사와 배경에 대한 의문을 더욱 증대시켰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전쟁의 희생자가 아닌 어떤 이유로 그들의 머리가 정면에서 잘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발견은 당시 바이킹 사회의 미스터리한 측면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해양태양어. 해양태양어 마라마라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경고러류로 최대 2,300kg, 5,070파운드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꼬리가 없어 헤엄치는 머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강력한 지느러미를 이용해 수영하며 심지어 옆으로 헤엄칠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홀로 바다를 떠다니며 그 신기한 외모와 생활 방식 덕분에 최근 인터넷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해양 생물입니다. 지옥상어. 지옥상어는 심해에서 서식하는 무서운 상어로 그 치명적인 사냥 방식과 섬뜩한 외모로 유명합니다. 날카로운 하악을 빠르게 내밀며 먹이를 정확히 포획하는 이 상어는 분홍색을 띠며 몸길이는 약 3.6m 12피트, 체중은 약 209kg 460파운드에 달합니다. 주로 300m에서 1300m 깊이의 어두운 해양에서 은밀하게 살아가며 햇볕이 닿지 않는 깊은 바다에서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합니다. 이 상어는 그 특이한 외모와 사냥 기술 덕분에 공포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거미비. 거미비는 드문 자연현상으로 처음으로 기록된 것은 2010년 파키스탄의 대홍수 이후였습니다. 홍수로 인해 많은 거미들이 나무 위로 피신하며 거대한 거미줄을 치고 나무들이 마치 고치처럼 변형되었습니다. 이후 호주, 브라질 등 여러 지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보고되었습니다. 거미들은 공중에서 마치 비처럼 내려오는 모습으로 나타나며 이는 침수에서 벗어나기 위한 생존 본능으로 해석됩니다. 2021년 호주 부시 지역에서는 거미들이 12시간 이내에 거대한 거미줄 담요를 만든 사실이 전해져 이들의 놀라운 생명력과 적응력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팅박 동굴의 미라. 필리핀의 팅박 동굴에는 고대 미라들이 보존되어 있어 많은 관광객과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미라들은 기원 후 1200년에서 1500년 사이 아베르시아 부족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나무관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미라들은 매우 좋은 보존 상태를 자랑하며 이들의 발견은 고대 사람들이 생존과 문화 전수를 위해 했던 노력을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증거로 여겨집니다. 팅박 미라는 그들의 역사적 의미와 위대한 문화적 유산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유물로 평가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더 흥미로운 콘텐츠를 살펴보세요. 더 흥미로운 지식과 흥미로운 내용을 공유하려면 업데이트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뵙길 기대하겠습니다.